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국회 밖에서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야권은 일본 현지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여당은 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책임한 선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빈지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위원,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상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야권에서 일부 4명의 의원이 이제 일본을 직접 가서 반대 집회에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두고도 여야 입장차가 좀 뚜렷한 것 같아요. 먼저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겠죠. 과학적 안정성과 사회적 안심이 물론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과학적 안정성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안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 지금 불안을 이용해서 공포심을 조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류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제는 실질적인 방안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철저히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촛불 시위를 한다든지 거리 행진을 한다든지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로 불안감을 공포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득이 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류가 이루어지면 수산업이 망한다 이런 선동을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야말로 어민들과 수산업계 종사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생계를 위협하는 행동이 아닐까 싶고요. 이제 야당은 무엇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국민들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네, 야당 입장도 듣겠습니다. 24일에 이제 일본에서 일방적으로 투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정부 여당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 후쿠시마 이 오염수 관련해서 입장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예전에 3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갔었을 때 그 당시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야기가 의제 있었다라고 여러 언론에서 나왔을 때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보면요, 시찰단 갔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틀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일이 거짓말이었던 것이고 그 중간중간에서 정부는 단 한 번도 국민께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께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냐 했을 때도 전혀 이야기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4일에 핵폐수가 틀었을 때 야당에서는 그럼 국민이 그동안 물었을 때 대답을 왜 안 했냐고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당은 당연히 국민의 이런 불안감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 같이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께서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해소해야 될 의무가 있고 정부에 계속해서 물어봐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렇게 거리에 나와서 국민과 함께 저희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을 토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고 하시는데요. 불안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인 것입니다. 왜 국민께 불안을 안겨줍니까? 그럼 불안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 게 정부의 의무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된 물음과 질문에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가장 황당한 것은요. 정부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그 오염수 투기가 찬성이냐 반대냐에 대해서 아무 입장이 없다는 얘기가 어떻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감은 더해지는 것이고 정부가 제대로 된 설명과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정부의 입장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론의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부의 입장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오염수 방류 이후에 정부에서 찬성도 지지도 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 문정부 당시에 이제 강경화 장관이나 정우용 장관이 방류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내지 않았던 것은 문재인 정부였었던 거고요. 이제 와서 달라진 것도 지금 야당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정부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말 안 했다. 그 부분에 대한 또 반론 얘기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오염수 방류가 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오염수에 대한 입장이 있었을 때 오히려 불쾌감을 표시했었습니다. 이런 의제 자체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IAEA나 일본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정확하게 매우 불쾌하다. 왜 이런 의제가 올라가냐라는 입장 표현을 했었고요. 지금 이거는 전형적인
골탁이죠. 왜 갑자기 문재인 정부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직도 문재인 정부 7년 차인가요? 저는 이 정부에서 이런 태도 자체가 매우 불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염수 찬성도 지지도 하지 않았으면 그럼 일본에서는 갑자기 오염수를 왜 갑자기 방류를 하는 것인가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3년 전에 주변국의 이런 동의가 없으면은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국인 우리나라 가장 가까운 나라죠. 분명한 지지나 무슨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튼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갑작스럽게 24일에 방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찬성도 지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비겁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차라리 찬성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예. 이와 관련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야사당 어제도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요. 이재명 대표는 일본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거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가요. 지금 뭐 과학적으로 증빙이 되었다고 하지만요. IAEA, EA 보고서를 마치 무슨 신성한 무슨 대단한 과학적인 증명이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IAEA는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로서 원자력에 대한 안전한 사용을 권장하는 기구이지 그곳에서 과학적 측정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IAEA에서도 명확하게 입장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 그리고 IAEA 보고서에는 이런 모든 과학적인 거는 일본에서 준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이라고 했고 이것에 대해서 신뢰할 만하다라고 했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증빙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명확하게 무엇이 과학적인지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것이 증빙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사실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뭘 일본 정부에다가 반대를 할 수 있거나 입장 표명할 수 있거나 하는 상황이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은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도 의구심도 일본에다 이야기하는 것도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IAEA 보고서가 안전하다고 증빙을 하는 것도 정부에서 더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다가 그러니까 국민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일본에 오염수 방류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부는 아무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국민의 입장을 반영해서 그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미 방류가 시작된 지 나흘째고 야권의 반발 계속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앞서서 정부에 대한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네, 우선 아까 전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 그 방류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21년 4월에 방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논의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 정의용 장관도 IAEA의 결과가 기준치를 보고 두고서 이제 결과가 문제가 없다면 방류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방류가 된 상황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모니터링을 이제 계속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는 지금 우리나라 전문가들을 2주에 한 번씩 현장 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일본 도쿄 전력의 공개 정보나 그 외교 채널을 통해서 받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 처음 겪는 일이니만큼 예측 불가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 현 정부가 대책 마련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피해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 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정치 쇼다.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일련의 행동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지금 야당이 자극적인 단어로 계속 선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에도 원전이 많습니다. 중국의 원전들은 다 동부 연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추측하기로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50배 정도에 달하는 방사능이 유출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1993년도에
30년간 핵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를 하다가 발각이 됐었는데요. 그때도 바다나 뭐 어류에 관해서 이제 방사능 수치를 조사를 했을 때 오염 징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쿠로시오 해류에 따라서 보면은 우리나라에 먼저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태평양 연안으로 먼저 갔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게 한 4,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미국이나 캐나다나 멕시코는 과학적 데이터를 믿고 안심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독 야당만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되는 것처럼 계속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핵 오염수 테러다, 뭐 제2태평양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그 단어 선정이 이제 상식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뭐 이재명 대표의 그 내부적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것밖에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곧 5번째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잊을만 하면 검찰에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그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과 김남국 코인 논란 이후에 김은경 혁신위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호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뭐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고요. 도덕성도 회복하지 못했고 당내 갈등도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9월 영장서울도 계속 나오고 있고 당 안팎으로 갈등도 계속 심화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덮으려고 후쿠시마 이슈를 계속 문제 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론 듣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그 야당의 당대표 방탄을 연결시킬 수가 있는지 저는 그 창의력에 매우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것은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어요. 1년 동안 지금 검찰에서 정치적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게 어떻게 이 핵 오염수랑 연결이 되는지 저는 참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선동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선동했나요? 핵 오염수가 그래서 방류가 안 됐습니까? 방류됐잖아요. 그리고 국민께서 걱정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요? 안전하면 그냥 일본 내에서 처리하면 되지 왜 방류를 합니까? 그럼 이 모든 게 다 선동이라고 말을 하면 도대체 국민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선동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정부 여당이 국민의 정서를 매우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중국 원전이 뭐 많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거는 매우 이거야말로 괴담이고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원전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냉각수 처리는요. 이른바 우리가 자동차에서 그냥 세차를 하는 겁니다. 세차. 바깥에 세차물. 그런데 지금은요 자동차가 폭발했어요. 그 폭발한 물을 씻긴 물이 이 원전 수입인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그걸 그 같은 선상에서 놓는 것 자체가 이것이야말로 가짜 뉴스고 선동이고 저는 괴담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장 사무소를 간다고 하는데 IAEA 현장 사무소 가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시찰단 갔었을 때도요. 핵오염수 관련된 그 물질, 그 물 한 컵도 못 갖고 왔습니다. 그럼 뭘로 우리가 검증을 하고 안전성을 입증을 할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국제사회에서도 뭐 네이처지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사회에서도 매우 우려된다. 왜냐하면 미지의 영역이고 인류에서 처음 일어나는 일이다. 어떻게 일본에서 이렇게 무단 투기를 통해서 우리 바다 생명에 위협을 가하냐라는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도요. 이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가 아니라 그냥 알 수 없다라는 얘기합니다. 왜 알 수 없냐? 전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지 알 수 있는 상황이면 이게 왜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2년 전에 국민의힘에서도 약 60여 명이 관련해서 성명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희룡 장관도 제주도지사 시절에 핵 오염수 한 방울이라도 들면 국제사회 제소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럼 2년 전의 안전성과 지금의 안전성이 달라졌냐? 아니거든요. 그냥 입장 차이만 바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고 특히나 어린아이들 가진 어머니들은 매우 걱정합니다. 그리고 아사히 신문에서도 오늘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부 여당에서 총선 전에 이걸 방류를 해달라. 총선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다는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가짜뉴스 선동 이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럼 아사히 신문을 고소하거나 정정 보도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거기엔 입장을 아무것도 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가운데 지금 방류 뒤에 첫 조사가 있었습니다. 일본 수산청이 원전 근처에서 물고기 2마리를 잡아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과학적으로 수산물의 안정성이 입증이 됐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30년 동안 방류가 돼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입장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자연계에서도 방사능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삼중수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나가면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주 미미하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사능 수치는 그 일반 자연계에서 검출되는 방사능의 양보다 훨씬 낮은 수준, 뭐 1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생수, 뭐 수돗물, 빗물 이런 것에도 다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뭐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일본 정부의 보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정부도 우리 해역에 월 뭐 1회 정도 지금 2회 정도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검사 횟수를 좀 더 늘려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방류 뒤에 첫 조사가 있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방류한 지 뭐 며칠 됐나요? 3일 됐나요? 그리고 지금 방류는 아주 일부, 아주 미세하게 시험, 테스트상으로 방류를 한 거지 지금 전반적으로 방류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뭐 몇 마리 잡아가지고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게 자연계에서 검출할 수 있을 만큼의 안전한 방사능 수치다. 그러면 일본 내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방출 안 하면 돼요. 공업용수를 쓰든 농업용수를 쓰든 그렇게 안전한데 왜 바다에 방출을 하나요? 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그동안에 도쿄전력에서는 수많은 거짓말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 도쿄전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수년 동안 일을 했던 직원도 나와서 도쿄전력은 이 방사능 핵폐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핵폐로를 폐쇄할 수 있는 전혀 능력이 없다라고 순순히 고백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알프스 이야기를 아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IAEA 홈페이지에 가면은 알프스는 삼중수소를 거를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중수소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뭐 헬륨, 무슨 그 플루토늄 등등이 수만 가지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사능 물질이 그냥 배출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오염물질 처리 과정이 또 안정성이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또 그린피스의 이런 보고서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축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감기가 심지어 플루토늄 같은 건 270만 년입니다. 그런 게 방출이 되는데 어떻게 안전하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학이라는 것은 수만 가지 데이터가 하나의 결론을 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한 가지 결론을 나오는 게 과학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 어떠한 테스트를 했고 어떠한 결론을 냈고 심지어 무슨 뭐 실험이라도 했습니까? 예를 들어 동물 실험이나 등등 한 적이 없어요. 전혀 한 적이 없고 그저 도쿄전력에서 준 자료에 의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건데요? 도쿄전력에서 근처에도 못 가게 하는데 뭘로 우리가 안전 점검하고 실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쿄전력의 거짓말을 계속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이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반론 들을게요. 네, 아까 뭐 일본 내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뭐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면 그게 토양에 배고 그 곡식들을 우리가 섭취를 함으로써 인체에 더욱 유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수증기로 배출하는 그런 방법도 뭐 논의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인체에 더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과학적 데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바다에 희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방법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도쿄전력이 일본 해역에 그 접근을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부는 우리 해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해역에서 이제 검사를 늘리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정부 대책도 계속 나오고 대국민 담화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이제 야당의 입장이에요. 거기 얘기를 또 해볼게요. 먼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면 본인은 무한한 책임감이 있다 대통령이 되면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번 뭔가 불리한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이 해양 핵폐수 방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 대통령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상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왜 이 핵폐수 오염수 관련해서 아무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국민께 설명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가장 중요한 정부에서 그 국가의 책무에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도래한 것이고 국민들께서는 불안하니 좀 설명을 좀 해달라. 그러면 대통령께서 무한 책임이 갖고 계신 대통령이시라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대국민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일본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미국과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현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정부 입장이 없다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총리를 앞세워서 뒤에 숨어 계시는 거는 국민께서 납득을 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윤 대통령은 정부 입장을 통해서 찬성도 지지도 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당연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이나 안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외교적인 문제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우호적으로 그 변화가 되고 있고 안보 협력 부분에서도 기대가 큽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외교 부분이 잘하고 있다라는 그 퍼센티지가 가장 높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국민 안전과 외교 협력을 병행해서 추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염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그제 공식 임명이 됐습니다. 여당은 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야당에서는 방송 장악을 우려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동관 후보자가 내정자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 수석 시절, 홍보 수석 시절에 여러 가지 그 방송을 장악해야 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 문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대변인이었던 이동관 대변인 명의로 된 보고서도 있었고요. 또 국정원에서 나온 방송 장악 문건이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또 홍보 수석 명의의 뭐 여러 가지 방송에 대한 지시 사항에 대한 문건도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 있었던 여러 방송장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동관 후보자의 과거 경력에 비추어서 저희는 이런 우려가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임명도 안 된 상황에서 여러 KBS 이사진이라든가 박문진 이사 등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지금 해임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순차적으로 해임이 되는 것 같고요. 그 해임된 사람들만 모아도 위원회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마치 계획된 일인 것처럼 해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자가 이제 국회에서는 당연히 부적격 처리가 됐죠. 왜냐하면 그 청문회의 태도도 매우 문제였고요. 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고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국민적 우려가 있는 사항 전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답변하지 너무 불성이 했고 여러 국민적인 걱정과 우려도 아무것도 해소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부적격 처리가 됐는데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부적격 처리가 돼도 대통령께서는 임명 강행할 것이다라고 저희 생각을 했었고요. 그 순리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생각됩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이번에 그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에 대해서는 가만히는 있진 않을 거다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앞서 이제 후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네. 위원장이라는 부분을 다시 짚고 계속해서 반론을 듣겠습니다. 네, 그 방송 공정성 확립과 이제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임명은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오랜 기간의 언론 현장 경험과 언론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당은 지금 반대를 이미 정해놓고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치렀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처음부터 이제 그런 자질을 검증하겠다 이런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지금 5명의 합의제 기구로 이루어진 방통위인데요. 지금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야당에서는
최민희 상임위원을 이제 추천을 했는데 지금 임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민희 그 후보자는 방통위 설치법에 지금 기간통신 사업자 사업에 종사했던 사람은 자격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자는 그 기간통신 사업자들이 출원한 그 한국정보산업협회의 상금 부회장으로 일한 종사했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대 총선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뭐 자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올해 말에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야당도 새로운 인사를 추천을 해서 협조적으로 방통위가 꾸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이것을 트집 잡아서 그 방통위원을 공석으로 비워둔다고 하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방통위를 공전시키겠다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내일 1주년이에요. 네. 안에서 좀 당내 분위기도 좀 궁금하고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영장 청구가 회기 중에 또는 회기가 아닐 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 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1년이 됐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 되고 나서부터 이제 끊임없이 야당 대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난 대선의 후보자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지속적으로 됐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또 그러네, 또 소환이야,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너무 지치고 피로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수부 수사를 이렇게 질질 오랫동안 끈 경우가 그동안 없었죠. 이건 명백하게 야당 탄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 내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실책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산적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야당이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더 긴급한 것이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 경우에는 뭐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게 공식적인 그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갖고 뭐 왈가불가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뭐 등등이 사안이 너무나도 많아서 저희가 하나씩 이제 살펴보기 때문에 뭐 당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아까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자격 논란 아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최민희 의원. 자격은요. 이동관 후보자야말로 진짜 자격이 없으신 거거든요. 법적으로.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중립성 보장 때문에 인수위원에 계셨던 분이 방통위원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좀 더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아까 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는 당당히 수사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체포동의안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표결도 안 하고? 표결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회기에 오면은 무조건 자동으로 상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대표는 당당하게 임해서 자기는 체포동의안 이른바 불체포 권한을 행사 안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비회기에 이 영장 청구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선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권성동 의원도 예전에 이 체포동의안 권한 안 하겠다 해서 비회기 때 영장 청구를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마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정부의 야권 야당 당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비회기 때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해라라는 분위기예요. 네, 저도 변호사여서 형사사건을 합니다마는 그 피의자가 영장 청구를 언제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물론 이제 피의자 조사 소환 일정을 이렇게 조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영장을 언제 청구해라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행동이고요. 그 영장 청구는 검찰의 수사 상황이나 수사 단계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거나 시기 판단을 해서 검찰이 하는 것이지 피의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에는 응하겠다 이렇게 또 말을 덧붙였고요. 또 친명계 의원들은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으면 보이콧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밑밥을 까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야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생 현안이나 이제 논의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는 국회가 조기 종료하는 것은 뭐 있었던 적이 없었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그 회기를 조기 종료하라고 과반수 의석은 몰아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야당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김민지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위원, 임세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상임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